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관행품인데, 예. 행이라 하는 건 형성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까르마업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자, 거기에 이제 문답할 때 문 보십시오. 묻는다. 형상이 비록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갓 태어났던 형상이 사라지고 나면 상속하여 다시 소년 내지는 노년의 형상을 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오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죠? 애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 어떻게 아이에서 어른으로 되고 또 늙고 병들고 갈 수가 있겠냐. 역시 그것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부정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이 형상이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되고 늙고 병도 죽음으로 가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상속해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 연속적으로 상속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묻는 것이 그런 얘기. 형상을 정해지지 않도록 하지만 태어났던 형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게 계속 상속해가지고 소년이고 노년의 형상을 이렇게 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앞에서 말한 오류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답한다. 갓 태어났을 때 형상에서 상속할 그 이후의 형상들이 생기는 것이라면 처음의 형상이 소멸하고 나서 상속하여 정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하여 정하는 것이 있느냐? 예, 먼저 만일 가난 아이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상속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생로병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에서 이제 소년에서 어른이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 아이 모습이 태어나가지고 살아있다. 여러분, 이 소년 되면 아이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아이 모습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사라지면서 상속을 한다. 상속을 해서 어떤 쪽으로 소년으로 상속하고 소년 어른으로 상속해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왜 부정하는가? 아이 모습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 상속이 안 되잖아요. 네. 아이 모습이 사라지고 아이 모습이 상속해서 소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이 모습이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안 이어지는 거야. 끊어져 버리죠. 상속이 끊어지는데 상속한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 답하는 내용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게 되므로 상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아이가 원인인데, 그죠? 아이가 원인이 되고 소년이 결과잖아요. 그죠? 다시 소년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작하는 결과를 다시 얻는 거죠. 그래서 인과 이를 나아가는데 아이가 사라진다면은 원인이 소멸하는 거죠. 원인 소멸하게 되면은 소년이라는 결과가 안 생긴다. 그래서 말로.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아이는 갓 태어났던 형상이 사라지고 나면
계속 상속해가지고 소년이 되고 어른 노년의 형상이 생기게 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상속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록 불타는 장작이 있다 해도 불기운이 사라지면 그 불타는 모습이 상속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타는 모습이 있는데, 장작이 있는데 그 불기운이 사라져 버리면 어때요? 불이 타는 모습이 이어지지 않는다 얘기죠. 또 만일 가난 악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 모습 사라진다면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만일 아이 모습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소년으로 상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아이 모습 그대로가 있는데 어떻게 소년이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속한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라진다 없다 하는 거고 사라지지 않는다 있다 하는 거고 이 유무를 가지고 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이렇게 병도 넣고 죽음을 간다 하는 말은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또 만일 가난 악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하는 것이라면 가난 악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테니 이 경우 역시 상속할 수 없다.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이에서 소년, 소년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상속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상속되지 않는다 하는 분명해졌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이가 소년이 어른이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기지? 없다, 있다로 이걸 풀려고 하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있다, 없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늘 모순이 생기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극미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극미시의식이 이게 죽음에 이르르고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극미시의식이 처음에는 육체를 벗어나서 죽었어. 죽음에서 다시 태어났어. 예. 부모의 연을 만났어. 근데 극미시의식이 어떻게 현재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미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극미시의식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하면은 이게 상속이 안 되죠. 그죠?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도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다 안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럼 극미시의식이 어떻게 이렇게 다음 시행으로 윤회가 가능해질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후 찰나를 얘기합니다. 전 찰나, 후 찰나를 얘기해요. 전 찰나, 후 찰나를 얘기하는데 전 찰나가 이게 사라집니다. 멸해버려요. 사라지면은 그 다음 찰나에 후 찰나가 일어납니다. 생기는 것. 다시 후 찰나가 이게 사라집니다. 이 후 찰나가 전 찰나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다음 일어나는 게 후 찰나로 또 일어납니다.
다시 이 후찰나가 앞으로 전으로 사라지면 사라지면 다시 뒤에 후찰나가 다시 또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속해서 죽음에도 가고 다음에 생에 또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하는 거야? 이건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 얘기하죠. 마음이 전찰로 사라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따서 전찰로를 원인으로 해서 후찰로로 결과를 생깁니다. 후찰나가 다시 전찰로 사라지면은 또 후찰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정보가 계속 상속해가지고 이 생에서 죽고 난 뒤에 죽음에서 다음 생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윤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거 마찬가지로 마음이라 하는 강물같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사라진다고 하면은 상속 못할 끼고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상속할 수가 없다.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 전찰나가 원인이 돼서 후찰나가 일어나고 또 후찰나가 전찰로로 원인이 되면 후찰나라는 결과도 생기고 인과 이렇게 촥촥촥촥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다 없다 하는 관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이해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묻는다. 나는 가난 악의 형상 등이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상속하여 새로운 걸 이제 다시 또 주장합니다. 그 다음 형상이 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형상이 머무르지 않고 비슷하게 다음 형상을 생하는 것이기에 상속하여 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이가 소년으로 비슷하게 상속한다. 상속이라고 하면 연속체를 얘기하죠. 연속. 이 말이 맞을까요? 답한다. 만일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형상이 다시 다음 순간의 생상을 생하는 것이란 말이냐. 그렇게 되면 각 순간마다에 해당하는 1000만 가지 형상이 존재해야 하리라.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속은 없다. 이 말은 뭔가 1000만 가지 형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가 하면 각 순간마다 형상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게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 어느 경우건 형상을 찾아보았지만 그 확고한 모습은 없다. 형상은 다만 세속의 언소리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형상이라 하는 것은 언어의 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딸기죠죠? 딸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눈에는 딸기가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학적 차원에서는 딸기는 모양이 있을 것 없을까요? 색깔도 없습니다. 왜? 파장입니다. 파장은 다른 말로 하면 찰나색, 찰나면. 그렇다면 만일에 그게 과학적 진실이라면 우리는 애초 처음부터 형상과 색깔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형상과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마음이 그렇게 파장을 색깔과 모양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좀 보고 있다면 그거는 어느 상에만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건 진짜 뭐 세상 사는 사람에게는 정령병력과 같은 충격이에요. 일반 사람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이걸 안 배우고 안 배운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뭐 알아듣죠? 얘기하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당신이 보고 듣고 하는 이거 전부 다
환경과 같이 실체가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뭐 알아듣습니다. 무슨 뚱당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 봐라, 이게 다 마실 수 있고 건지 만질 수 있는데 왜 없다고 당신이 얘기를 하느냐. 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좀 중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형상은 없는 것이다 이게 애초 처음부터. 그래서 잘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럼 나타나는 건 뭐냐 이거지.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서 나타날 뿐이다. 근데 조금 식견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란 말 똑같네? 이 정도니까 이해는 할 거예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그러면 나는 나라는 거 실체가 없는 걸 알겠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왜 여기 왔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다들 해답을 해드릴게. 연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것은 원인의 뜻이고 기하는 것은 결과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의점이에요. 이 세 번째가 심오한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모든 것은 언설에 의존하고 이 세 번째가 심오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질문의 답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사실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냐면 뭔가 마음이 결합해서 나락하는 관념이 생겼었기 때문에 뭔가만 해체되면 나락하는 없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게 어떤 온적이 없잖아요. 온적이 없는 간적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은 내라는 말을 쓰고, 그죠? 이거는 컵이다 그러고, 이건 책이다 그러고, 당신은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너는 내 자식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뭘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은 언설에 의존하고. 그래서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없는 세계인데 이 세계 다시 존재를 하려면 뭘 붙인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컵, 우리는 사람. 그리고 감정 뿌리가면서 내가 원래 네가 원래 하면서 너 남편, 아내, 자식, 자동차, 집 이런 이름을 다 붙여줘. 이 세계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름을 다 붙여주면 이 세계 다시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설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역설적으로 바꾸면 돼요. 언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것, 마음이 만들어져요. 얘기하죠. 근데 다들 생각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거는 이 중론의 입장에서 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온 적도 없고 내가 간 적도 없는 거예요. 나락한 존재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 그냥 그렇게 살만 해. 그 전제가 있어요. 이는 이치를 알고 그냥 그렇게 살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도 간바 없이 가는 거고 와도 온바 없이 가는 거. 내락하는 거 내가 없이 내락할 뿐이에요. 얘가 은설에 의존해가지고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거죠. 내재한 어떤 실체는 자아가 있는 거죠. 매달 우리는 뭐 영혼불멸에 뭐가 있다. 창조주가 뭐가 있다. 항상 뭘 원인을 뭐가 전제를 하고 살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전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따져보면 다 뭐 언어일 뿐이다. 언어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딱 이해하면 아 진짜 갈 게 없다 하는 거야. 나락한 집착할 거 없고 자체 어떤 실체를 집착할 게 아무것도 비실제 입장에서 무자성이나 공성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하면 자기 삶을 영위해 가는 거죠. 이런 걸 뭔가 하면 대해탈이라고 제자유로운 거죠. 근데 왜 자유롭지 못하냐 이러면 아직 집착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 입닥하는 관념 속에서 그런 게 작용, 무의식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이런 이치를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 집착에서 벗어난 훈련을 하는 게 명상 수행이라고.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긴 하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가 조건이냐? 항상 뭘 하더라도 무아라든지 무자성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누구야? 경우선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경우선사가 하는 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 연극이라 생각해라. 연극. 본인은 너 자신은 연극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인생은 연극과 같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 조건이 있대, 대신에. 절대로 후회 같은 걸 하지 말아라. 후회한다 하는 말은 뭘 말입니까? 이 세계는 연극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후회한다 하는 말. 후회하지 말아라 하는 말. 철저히 이 세계는 하나 연극과 같은 거고 네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사세요. 이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중론에서 얘기하는 방법. 그런 거죠. 이 꼬집으면 아프지만 아픔의 주체는 없어요. 왜? 손과 볼이라 하는 거 만나고 힘을 준다 하는 거 집어서 힘 준다는 조건에서 아픔이 생겼어. 탁 놓으면 아픔이 없어요. 여기는 뭔가 없는 거야. 모든 조건에 의해서 상호 오존 관계 조건에서 있을 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딱 꽂으면 아야 뭐 왜 나를 꽂지마 말에 승을 팍 내자. 나락하는 내세우는 거지. 예. 내가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늘 뭔가 하면은 강박관념에 빠질 수도 있고 자아관념이 강해서 자존심 상하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온갖 질병이 나락하는 것부터 비롯 존재하지 않는 나. 이때 나를 관계 속에서 나. 임시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나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상의 나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사람 자존심 상해가 아주 우울증까지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 인생을 그 사람은 뭘로 허비하느냐 하면은 인생을 내도록 병원 의사한테 대처를 바쳐가며 살아가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평생을 병원에 다니면서 그 우울증 치료하고 그래도 우울증 나았다 하다 난주 또 강박관념 또 뭐 병이 생기고 그래 돈을 벌어가 병을 다 가져주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원경에서 얘기했던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창조된 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인정하고 살아가 착각입니다. 그 때문에 중생이로 울고 이 세계가 생기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그래 살지 말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다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명제입니다. 근데 우리 많이 쓰잖아요. 마치 불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같지. 그건 오류입니다. 저도 그런 말 쓰긴 썼지만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은 내게 잘못됐다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죽을 주체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태어남도 없는 거죠. 가지고 애가 태어나도 태어나는 어떤 실체성이 없다 이게요. 뭐가 없다 이게. 죽어도 죽는 어떤 실체라는 건 없다 이게죠. 태어나는 거 다음 태어날 조건 때 태어나고 죽을 조건 때서 죽을 뿐이에요. 포인트는 조건이라는 거죠. 관계성입니다.
예. 자, 이제 봅시다. 근데, 예? 뭐라고? 냉정하다고? 내가 냉정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치가 분명하다. 네, 이거야. 이치가 분명한 게 세속의 말로 따지면 냉정하다. 난 한 번도 냉정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자, 봅시다. 거의 답한다. 예, 만일 그렇다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형상이 다시 이건 다 했죠. 천문가의 형상이 존재해야 하리라.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 이 경우도 상속은 없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 어느 경우건 형상을 찾아보았지만 그 확고한 모습은 없다. 여기서 확고한 모습이 없다 하는 중이에요. 형상 매송 찰나생 찰나 멸한다는 거죠. 형상은 다만 세속의 은설이 자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뷰 파초나무가 그 속에 텅 비고 껍질과 잎새만 있는 것과 같다. 파초는 뭡니까? 바나나 나무죠. 바나나 나무는 딱 잘라보면 안에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둥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초나무가 같다 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 근데 이 세상을 파초나무 속에 비어 있는 것 같이, 대나무 속에 비어 있는 것 같이 그려 본다는 거죠. 형상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형상의 상은 순간순간 소멸하여 잡을 수 있는 실체 형상은 전혀 없어서 그 형태나 그 상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죠. 그저 비슷하게 점차적으로 생하는 것이라서 분별하기 어렵다. 힘들다. 마치 등불이 불꽃에서 그 확고한 형상을 분별해 잡을 수 없는 것 같다. 왜? 불꽃이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불꽃이 없어요. 어떤 확고한 형상에서 다시 형상의 생합이 있다고 포착할 수 없다. 그러면 형상은 자성이 없다. 자체의 어떤 성품이 없다 하는 건 실제가 없다 얘기죠. 없고 또 그러기에 공하다. 다만 세속의 은설에 따라 존재할 뿐. 그래서 세 번째 모든 건 은설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은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 생각이라 하는 것은 내적 어느 부분, 그것도 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생각에 건립된 이 세계를 진짜 있다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괴롭고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도 이거는 속이 비있는 파초와 같고 속이 비있는 대나무 같은 거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 인정하는 거는 전부 다 야 우리가 인간이 이거는 대나무라 하자, 이거는 컵이라 하자, 이거는 사람이라 하자 서로 약속했을 뿐이고 이거는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딱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세 번째 뜻이에요. 모든 것은 은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 의존하고 있으니까 연기죠. 네,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아주 심오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과 은설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 말에 따라 정말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컵 이거 존재하지 않느냐, 왜 스님은 거짓말 하느냐 이러면 물어야 돼요. 그럼 당신이 컵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 당시 봐 컵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분명히 있는데 스님 왜 존재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냐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이 오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이 컵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당신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바로 던지면 깨지기 때문에 바로 컵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컵이 있다고 그리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컵이 있고 식이 있고 책이 있고 있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는 생활의 편리성에 의해서 다 은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고 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하라고 이렇게 쓰랬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은 무하라고 얘기해 놓고 대화할 때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왜 나락하는 말을 씁니까? 분명히 무하라 했는데 말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쓰라신 무하는 진짜 맞다. 그냥 부처님 당신은 내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라는 말을 쓸 뿐이다. 세속의 간섭이 뭡니까? 언설에 의존하고 있다. 언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이치를 깊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아마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내시고 막 어른걸 싸움하고 막 독소를 퍼부어도 저 사람은 은설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게 진짜로 착각하고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번뇌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것이지 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청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내 말 틀렸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싸우고 힘들잖아요. 뭐라고? 아니 그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은 그때 딱 없애주고 한 다음에 화가 앞에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고 체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내가 화를 내고도 다 언설에 의존하고 있는 거 실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 화를 내고 있는 아직 내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요. 그래. 생각은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공부가 되는데 근데 순간 또막 네. 중생심이 딱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명상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하고 모르고 행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부산에 어떤 보살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남편하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을 인놈 전놈 해가면서 요걸 막 바가지 자기 했대요. 옛날부터 분명히 했을 건데 했는데도 그날 따라서 자기가 남편을 앞에 세우고 망신을 줘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딱 그런 보이는 순간 말을 탁 멈춰버려. 왜? 자기가 너무 천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남편은 가중에 어디 됐을까? 그 보살 표현이 욕설하는 마누라가 입을 탁 닫는 순간 도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왜 말을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싸움이 없었답니다. 네.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내용이 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온 중에 두 번째 것인 감수작용도 또한 형상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지혜로운 자가 여러 가지로 관찰해 볼 때 차례대로 비슷하게 이어지는 생매를 한다고 하나 매 순간순간 따로 떼어서 인지하기는 곤란하다. 감각 자체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보기는 어렵다. 그죠? 이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상속하는 중에서 다만 어떤 느낌이 들기에 세 가지 감수작용이 나의 한 요소로 것을한 것이다. 세 가지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중간적인 느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의 한 요소로 것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수작용도 형상에 대한 설명과 똑같이 논파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실증을 해보죠. 앞에 컵이 있죠. 자, 컵을 잡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자, 들어봐. 자, 컵을 잡고 들면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요? 차갑고 또 딱딱하고 또 있는데 네, 무게가. 자, 차가운 건 오래 쥐고 있으면 차가운 거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분명한 딱딱한 거는 분명하죠. 자, 무겁다 하는 것도 분명하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들고 있으세요. 놓지 말고. 자, 힘을 딱딱하다 하는 힘 주면 더 딱딱해지죠. 그러면 이 찻잔이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무게감은 이 찻잔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찻잔 딱딱하네. 아, 이거 무거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 감각이 딱딱하고 내 감각이 무겁지. 찻잔은 우리한테 딱딱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무겁다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게감 느끼는 거, 이것은 또 조건에 의해서 무거울 수가 있어요.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 이 조건에 의해서 무겁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진공 상태에서는 무게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게감 없는 거죠. 그래서 무게감은 조건에 의해서 무게감이 있는 것이지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 진공 상태는 사람도 날아다니잖아. 무중력이잖아. 이 기압에 의해 가지고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압에 의해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럼 여러분들 저게 몸무게가 뭐 여자 몸무게는 50, 60 넘어가면 무겁다 그럽니까? 예? 키에 따라서. 무겁다 그래요? 키에 따라서 키. 예. 신장에 따라서. 가볍게 해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저게 3,000m쯤 가서 무게 재보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기압이 약하니까. 정말이에요. 혹시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오온 중에 세 번째인 표상작용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인해 생한다. 만일 뜻을 가진 이름을 떠난다면 표상작용이 생길 수 없다. 예, 컵 하면은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컵이라 하면 이름에 의해서 뭐가 생 표상이 일어난다.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런 부처님께서 명자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에 표상작용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표상작용은 미리 그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하는 것이기에 그 정해진 성품이 없다. 정해진 성품이 없기에 마치 어떤 모습의 실체, 물체에 종속하여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어떤 형체가 존재하기에 그로 인해 그림자가 존재하며 형체가 없으면 그 그림자도 없다. 이 경우 그림자는 결정적인 성품을 갖지 않는다. 만일 그림자가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물체가 없어도 그림자가 따로 존재해야 하리라.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하는 것이며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표상작용도 이와 마찬가지였어. 다만 바깥 세계의 뜻을 가진 이름에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다. 즉 다만 세속 은설이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확실히 또 얘기를 해보죠.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 계시네. 자, 제가 이제 묻는 게 뭔가 하면 개 키우는 사람 손들을 두 분이 들었잖아요. 개 하면 은설이잖아요. 뭐가 뜻이 개락한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탁 든 건 뭔가 하면 개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 이러니까 개 이미지 떠오르죠. 그죠? 집에 개를 안 키워도 개 이미지 다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표상작용. 그건 뭐죠?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다만 바깥 세계의 뜻을 가진 이름에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다. 그는 개락하는 것도 개라는 이름에 의해서 그 개가 존재한다. 이게요. 즉 다만 세속 은설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표상작용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물이 이런 사물들이 다 은설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런 소리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오온 중에 다섯 번째인 것이 인식은 색, 성, 향, 미, 촉 따위와
안입이 설신 따위로 인해 생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인식한다 하는 사물이 그것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죠. 아는 것은 색, 성량, 미촉이라 하는 뭡니까? 색은 바깥에 있는 모양, 색깔, 성은 소리, 향은 향기, 또는 맛은 혀에서 나는 거죠. 촉은 접촉에서 오는 거죠. 이거 대상하고 그의 상대되는 눈, 귀, 코, 혀, 몸. 이 두 가지죠. 그래 색, 성량, 미촉은 객관이고요. 안, 입이, 설시는 주관입니다. 그 주객이 딱 서로 만났다 이죠. 만나서 그로 인해서 생한다. 뭐가? 인식이 생한다. 요즘 말하면 주관, 객관이 만나면 인식이 일어난다.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혹시 어릴 때 호떡 먹은 기억이 납니까? 예. 뜨거워요. 뜨겁죠? 그러면 저 호떡이 눈앞에 없는데 호떡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표상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는 그런 이제 떠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이 좀 호떡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떡 가게 옆으로 싹 지나가다가 눈으로 호떡을 보는 순간 사 먹고 싶다는 인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눈과 호떡이라는 대상이 서로 탁 만난 거야. 인연이 된 거야. 그런 인식이 탁 먹고 싶다 인식이 탁 일어난다. 이게 그 이야기인데 여기가. 실제로 저는 호떡이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어릴 때 돈이 없어서 거의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성인이 되고 난 뒤에 호떡을 누가 사다 주는데 먹어보니 별로 맛이 없죠. 그때는 굉장히 맛있었던 느낌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 먹지는 못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못 먹고 살던 시대입니다. 얘기하자면. 여러분하고 저 같은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세대입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 기억이 아주 추억거리가 많아요. 정말이에요. 추억거리가 많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눈 등의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식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형상에 존재하든지 눈에 존재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존재하는지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주관 객관이 탁 만나가지고 안식, 시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 중간에 생기느냐, 눈에 생기느냐, 그 대상이 생기느냐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없다 이게야. 다만 인식이 생기고 난 이후에 대상도 인식하고 이 사람도 인식하고 저 사람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관기계 상대에서 인식이 생기면 겉에서 있는 인식이 이것저것 다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식하는 식이 저 사람을 인식한 식과 동일한 식인지 아니면 다른 식인지 두 가지 경우 모두 분별하기 어렵다. 안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식도 역시 그렇게 분별하기 힘들다.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여 결정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식이 생기는 것이기에 눈 따위가 분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공하여 그 자성이 없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의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지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자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경에 보면 얘기합니다. 안경. 공경이라 하는 경이 있어요. 공경이라 하는 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공이란 말을 쓰는데 초경이 안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제1위 공이고 제1위 공. 앞에 제1위란 말. 제1위 공입니다.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인데 저걸 왜 공이라고 하는가 막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물을 딱 보면 저 예를 시계를 보십시오.
딱 시계를 보다가 칠판을 딱 보십시오. 칠판을 봤죠. 그럼 시계를 보던 시선은, 눈은 어떻게 해요? 인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될 때 금방금방 찰나찰나 이 바뀐다는 거죠. 대상을 볼 때마다 바뀐다. 근데 여기 무슨 실체가 있는 얘기야. 이게 제1공경에서 얘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 이 안경이 나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공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자체가 다 공이야. 생활하는 자체가 다 공이에요.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는 무슨 오고 가면 뭐가 있겠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은 아주 속된 표현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뭐가 꾸리꾸리하게 뒤에 뭐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꾸리꾸리하게. 네. 그리고 철학을 얘기해도 뭘 전제하고 얘기하는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 막 보물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해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하고 깨끗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뭐가 대단한 거 뭐 숨겨놓은 것 같이 보물인 것 같이 참고 얘기를 안 해. 그래 얘기하면 해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다 오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만들어진 제2 원인이 있던데 그게 뭔 줄 아니 이러면서 숨긴 같이 이렇게 하는데 다 뻥이 뻥. 그래서 불교는 무자성, 무실제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지 뭘 숨겨놓고 뭐가 영원 불사하는 뭐가 있는 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해도 우리 딱 깨달으면 이 삼남만 우주가 원래 깨달음이라는 거죠. 깨달음. 그럼 이 깨달음을 뭐 대영원이니 대의 창조주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그게 깨달음. 그게 전부 다예요. 얘기하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일본말로 하면 뭡니까? 아싸리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마술사가 구슬 하나를 입에 물었다가 뱉어서 보일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구슬은 원래 그 구슬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고 의심을 내는 경우가 같다. 이 구슬을 입에 넣었다가 뺐다 이러면 아직 지금 마술사 하는 게 진짜 나온 구슬 원래 입에 넣었던 그 구슬일까? 다를까? 이래 의심한다는 거죠. 예. 식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하고 또다시 생할 때 그것이 원래 식인지 아니면 다른 식인지 애매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식이라 하는 의식이라는 시체가 따로 있어서 그 하나가 계속 예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식은 의식할 때 식은 아는 거죠. 알면 말이죠. 머무르지 않게 그 자성이 없고 허광하여 헛기비와 같음을 마땅히 알지어다. 식이라 하면 머무르지 않아요. 그때 주기 상대에서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자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이럴 때 그 사람이 그런 이게 자성이 없고 그거 흑기를 갖다 하는 걸 마땅히 알아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걸 잘 체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정직한 사람들은 이 뜻을 체득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만나야 돼요. 사기꾼을 만나면은 어제 말했던 거, 오늘 말했던 거 조금씩 다르고 말이 매 순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고항하게 막 붕 뜨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딱 볼 때 이 사람의 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자성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을 이래저래 잘 바꾸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말을 잘 바꾸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이 자성이 없구나 하는 말을 그래 이해가 된다고. 세속의 말로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바꾸는 거죠.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자성 있고 흥하고 흑기과 같음을 마땅 알아라 하는 말이 잘 부합되는 거지. 그 저게 눈동자 자주 바뀌는 사람 있죠. 좌우로 잘 바뀌는 사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 바꿉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게 금방금방 말을 바꾸고 금방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팍팍팍 뱉어서 아첨을 하는 거죠. 안심을 쌓고. 그냥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런 거 딱 보면서 아 부처님 말대로 시기 머물지 않게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이 맞구나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